20년 집권 운운하며 기고만장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등에 업은 국민의힘의 역습 한 방에 당했다. 천당과 지옥은 잠깐 사이에 바뀐다. 국민의힘 여당은 이재명을 너무 믿는 것 아닌가. 이재명을 너무 믿는 여당이다. 이재명을 너무 믿는 여당. 제목이 좀 재미있죠? 예, 제목이 재미있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생각을 교류를 하는 그런 칼럼을 제가 뽑았습니다. 대략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칼럼을 제가 소개해 주는 것은 칼럼 내용이 옳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자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예, 제가 갖고 온 칼럼은 이 논의, 디베이트가 많이 되면 될수록 나 저 사람 얘기는 내가 동의 못 하겠는데 또는 아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는 뭐 동의한다라고 아주 치열한 논의 그리고 각자의 시각으로 칼럼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우리가 조금씩 더 키워가자는 의미에서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그 칼럼을 제가 소개를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예, 오늘은 중앙 칼럼인데요. 서승욱 논설위원이죠. 이재명 대표를 너무 믿는 여당. 칼럼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수 세력의 2004년 봄은 잔인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을 밀어붙였다가 되치기를 당했다. 대선 자금 차떼기 오명에 탄핵 영풍까지 뒤집어썼다. 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민심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 몰렸다. 탄핵 당일 실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은 34, 한나라당은 10%였다. 4월 15일 총선은 해보나 마나였다. 여당이 200석 넘게 싹쓸이하리란 전망이 쏟아졌다. 야당 폭망 분위기에서 한나라당 임시 전당대회가 열렸다. 총선 불과 23일 전이었다. 탄핵 정국에서 사퇴한 최병렬 대표 후임으로 박근혜 대표가 선출됐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최병렬 대표 후임으로 박근혜 대표가 이제 당을 제발 살려달라라는 의미에서 박근혜 대표가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서 대표로 선출이 된 거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예, 박근혜 일성은 천막 당사로 출근하겠다였다. 선거의 여왕이 지휘를 시작한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결국 121석을 건졌다. 열린우리당에 과반 152석을 내주긴 했지만 사실 기적과도 같은 젖잘싸였다. 젖잘싸 여러분 아시죠?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젊은 층의 용어입니다. 젖잘싸였다. 우리가 축구할 때도 젖잘싸 얘기 많이 했죠. 구원투수 박근혜를 탄생시킨 이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 여론조사였다. 1차 투표에서 대의원 50% 외에 여론조사 50%가 반영됐다. 대의원만이라면 홍사덕 의원의 선전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여론에서 압도적이던 박근혜 대표가 1차 투표에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여론조사 도입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다. 절벽 끝에 섰던 보수 진영에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한나라당은 2002년 노무현 바람의 진원지였던 국민참여경선 앞에 무기력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드라마도 여론조사가 썼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선전의 열기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이회창 독주의 그림자가 짙고 길었다. 경로당 수구 꼴통 그들만의 리그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다양성 확대와 체질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박근혜 대표 탄생 전 최병렬 서청원이 격돌했던 2003년 6월 전당대회에서 그 몸부림이 시작됐다. 컴퓨터가 무작위 추출한 국민 11만 명이 선거인단에 포함됐다. 선거인단 규모는 정당 사상 최대인 23만 명이었다. 이후 한 단계 더 나아간 여론조사가 도입됐고 총선 뒤 박근혜가 재신임된 2004년 7월 전당대회엔 온라인 투표 20%까지 더해졌다. 40세의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이 2위로 돌풍을 일으키며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런 변신은 보수 기사회생의 발판이 된 것이다. 3년 뒤인 2007년 정권 탈환과 10년 집권의 토대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런 여론조사가 단칼에 국민의힘 대표 경선 방식에서 잘려나갔다. 3월 8일 치러지는 경선은 100% 당원투표다. 당원수가 늘어나서 지역 연령별 비중이 바뀌어서 여론조사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너무 장황했다. 하지만 변화와 맞물려 벌어지는 현실은 눈뜨고 못 볼 정도였다. 당 개혁이나 총선 승리 비전 대신
대통령과의 식사, 전화 이력이 더 중요해졌다. 재롱잔치라고 비판받는 친분 경쟁, 충성 경쟁이 눈물 겪고 맛도 뜨겁다. 심지어 총선은 대통령 간판으로 치르기 때문에 누가 대표라도 상관없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당 외연 확장은 어림도 없다. 대통령 부인 팬클럽 회장 출신과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 참전했다. 예, 전당대회 대표 경쟁에 참전했다는 얘기입니다. 100% 당원 투표면 이들이 선전할 수도 있겠다. 이회창 대선론에 취해 오른쪽으로만 내달렸던 그 시절보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가 않아 보인다. 예, 이제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여당의 태도엔 민구석이 있는 듯하다. 전방위적 사법 리스크에 갇혀있는 적장 이재명 대표의 존재다. 상대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선거든 해볼 만하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국민의힘 내부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민심은 무섭다. 바로 앞집 민주당이 반면교사다. 약체 야당을 만난 덕에 총선에서 180석을 얻으며 떵떵거렸다. 20년 집권 운운하며 기고만장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등에 업은 국민의힘의 역습 한 방에 당했다. 찬스 다음엔 위기, 위기 다음엔 찬스다. 천당과 지옥은 잠깐 사이에 바뀐다. 여당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너무 믿는 것 아닌가 라고 칼럼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무섭다. 바로 앞집 민주당이 그 반면교사다. 약체 야당을 만난 덕에 총선에서 180석을 얻으며 떵떵거렸다. 20년 집권 운운하며 기고만장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등에 업은 국민의힘의 역습 한 방에 당했다. 찬스 다음엔 위기, 위기 다음엔 찬스다. 천당과 지옥은 잠깐 사이에 바뀐다. 국민의힘 여당은 이재명을 너무 믿는 것 아닌가. 네. 여러분은 이 칼럼 내용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깜빡하신 구독, 좋아요 꾹 사랑입니다. 금빈님. 네. 부정선거를 전혀 모르는 논평이네요. 세븐님. 전혀 모르는 보다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논평이네요. 그렇죠? 네, 세븐님. 네. 예, 금비님의 말씀대로, 예, 깜빡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구독, 좋아요를 꾹꾹 눌러봐 주시는 게 지금, 예,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가장 쉽게, 예,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꼴통 좌파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 김민수 님도, 네, 이렇게 보니까 이 칼럼 내용에 대해서, 썩 긍정적이지가 않죠. 네. 그렇다면 제가 이 칼럼을 뭐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실제는 180석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었죠. 예. 아마 180석은 그럴 겁니다. 이 정의당을 포함한 범민주권, 그 당시에, 범여권이죠. 예. 그걸 다 하면은 180석, 정도가 될 겁니다. 네.